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첨 보장 수익률이 무려 200%인 복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끔찍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복권을 단 1초라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수익 아니면 전소, 중간은 없죠. 그렇죠. 중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프로젝트가 직면한 수학적 현실이 바로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심층 강의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행됩니다. 출처는 핀테크 연구소 가상자산 분석팀이고요. 기준일은 2020년 3월 18일자 최신 분석 자료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위믹스의 종합 평점은 5.0 만점에 단 2.0점입니다. 분류표를 보면 극단적인 매우 고위험군이죠. 가장 뼈아픈 건 역시 가격입니다. 52주 고점이 3.56달러였는데 현재 가격은 0.285달러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2%가 폭락했다고요? 네, 정확히 마이너스 92%입니다. 아니 이건 흔히 말하는 시장의 조정이나 롤러코스터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건물 하중을 못 견디고 철골 구조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거잖아요. 2.0이라는 평점도 사실상 업계에서는 대체 이 코인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중인 겁니까? 아니면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바닥을 다지는 중인 겁니까? 바로 그 양극단의 텐션이 오늘 강의를 관통하는 핵심 명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위믹스는 절대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이요? 네. 한쪽에는 세계 최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용 메인넷이라는 아주 파괴적인 혁신 잠재력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2025년에 터진 대규모 해킹 및 상장 폐지 여파라는 그 치명적인 생존 리스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상장 폐지되어도 이상하지 않고 반대로 다음 달에 200%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 거대한 생태계가 마이너스 92%라는 심연까지 타박히게 된 건지 그 구조적인 붕괴 역학을 좀 짚어보죠. 단순히 전체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 폭락의 구조를 세 가지 단계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빛났던 2025년 3월이었습니다. 국내 주요 거래소에 재상장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막 미친 듯이 폭발했습니다. 52주 최고가인 3.56달러를 터치하면서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극단적인 오버슈팅을 만들어냈죠. 재상장이라는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 결국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엑시트 창구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그럼 그 거품을 터뜨린 진짜 바늘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단계인데요. 바로 2025년 2월 말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펀더멘털의 붕괴입니다. 무려 850만 개의 토큰이 탈취당하는 대규모 해킹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시 가치로 약 9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90억 원이라는 피해 액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문제는 그 직후 재단이 보여준 2주간의 침묵이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2주면 전통금융시장의 거의 2년과 맞먹는 시간 아닙니까? 코드가 털린 게 아니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라는 프로토콜 자체가 털려버린 거네요. 재단은 도대체 왜 그런 자충수를 둔 거죠? 재단 측은 추가적인 연쇄 탈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가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이 생태계에서 공지 지연은 곧 은폐로 해석되거든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2주간의 블랙아웃이 결국 닥사 소속 거래소들에게 2차 상장 폐지라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쥐어준 겁니다. 원화 마켓이라는 가장 거대한 유동성 파이프라인이 그대로 절단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거시경제라는 막타가 들어온 게 세 번째 단계겠군요. 2025년 하반기부터 12월까지 크립토 겨울이 닥치면서 전체 투심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뮤터블 X나 폴리곤 같은 경쟁자들이 게임 생태계를 무섭게 잠식해 들어왔고요. 결국 12월의 최저점인 0.19달러까지 수직 추락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제가 차트를 보니까 14일 기준 RSI가 45에서 4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중립 구간인데 이거 지금 완전히 착시 현상 아닙니까? 완벽한 기만입니다. 그렇죠. 24시간 거래량이 고작 100만 달러, 그러니까 1밀리언 달러 수준이더라고요.
이 정도 유동성 가뭄에서 지표가 중립이라는 건 시장이 안정된 게 아니라 그냥 거래 자체가 죽어서 지표가 마비된 거잖아요. 현재 지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0.95달러인데 현재가는 0.285달러로 게다가 맥디 역시 약세 크로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거래량 100만 달러면 사실상 호가창이 텅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끔찍한 점이죠. 고래 한 명이 단돈 5만 달러였지만 시장가로 던져도 호가창이 비어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마이너스 10%가 꽂힙니다. 극단적인 슬리피지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횡보하는 건 누군가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살 엄두를 못 내서 멈춰있는 폭풍 전야라인 거군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보고서가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절망적인 지표 속에서요? 네, 핀테크 연구소는 이 프로젝트의 상승 잠재력과 하락 리스크를 정확히 5대5의 팽팽한 비율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2%짜리 코인에 50%의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까? 바로 오는 4월 메인넷 공식 출시를 앞둔 스테이블넷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존 생태계의 코인 하나를 얻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세계 최초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전용 메인넷을 구축하는 거대 작업입니다. 이미 지난 1월부터 테스트넷 가동에 들어갔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메인넷 단위에서 굴린다고요? 아니 보통 달러 기반의 테더나 USDC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굳이 원화를. 게다가 한국 금융 규제 환경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보수적인데 이걸 기술적으로나 규제적으로 대체 어떻게 풀겠다는 겁니까? 그 역학을 이해하는 게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글로벌 오라클 네트워크인 체인링크와의 파트너십을 선택했습니다.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로컬 자산으로 두는 게 아니라 옴니체인 생태계로 확장시켜서 해외 디파이 풀과 직접 연결하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아시아 거대 자본인 완포와 디지털과 1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이 자금은 단순 투자가 아니라 초기 스테이블넷 유동성을 공급하는 마켓 메이킹의 핵심 실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내에서만 맴도는 코인이 아니라 체인링크의 인프라를 태워서 글로벌 유동성을 직접 끌어오겠다. 기술적 청사진만 보면 이건 확실히 판을 뒤집을 만한 게임 체인저가 맞네요. 하지만 무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말이죠. 그걸 쏘는 사람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 누가 그 전장에 같이 서겠습니까? 정확히 그 지점이 나머지 50%의 하락 리스크, 즉 극심한 생존의 위협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벽해도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온체인 데이터로 쉽게 증명되지 않거든요. 보수적인 금융기관들이 90억 원대의 해킹 이력이 있는 네트워크와 기꺼이 손을 잡으려고 할까요? 제3자 보안관자로에 완독하게 통과하더라도 시장에 찍힌 낙인을 지우는 데는 치명적인 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토큰 얼락 물량이 16.4%나 남아있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유동성이 하루 1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얇은 시장에 전체 물량의 16.4%가 매도 대기 중이라는 건 여러분이 지금 텅 빈 유형 도시에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바로 내일 건설사가 똑같은 집 100채를 시장가로 던지겠다고 대기표를 뽑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매도 압력을 대체 어떻게 견디냐는 거죠. 그 비유가 정확히 현재의 시장 공포 심리를 대변합니다. 기관들이 장외 거래로 이 물량을 소화해주지 않는 이상 거래소 오더북에 이 물량이 조금만 흘러나와도 가격은 지하 뚫고 멘틀까지 직행하게 됩니다. 규제 문제도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라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죠. 게다가 위믹스 플레이가 주춤하는 사이 이뮤터블 X나 로닌 같은 검증된 프로젝트들이 이미 대형 게임사들을 다 쓸어 담고 있다는 점도 아주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그 기술적 혁신이라는 거대한 엑셀과 신뢰 붕괴라는 거대한 브레이크를 동시에 꽉 밟고 있는 꼴이네요. 핀테크 연구소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차가 향후 6개월간 도대체 어디로 튀어나갈지 시나리오별로 목표가를 한번 쪼개보죠. 분석팀은 3가지 확률 매트릭스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발생 확률 50%의 중립적 시나리오입니다. 목표가는 0.25달러에서 0.40달러입니다. 지금과 같은 숨막히는 박스권 행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4월에 스테이블넷이 출시되는데도 가격이 안 오른다고요? 왜죠? 메인넷은 정상적으로 론칭되지만 규제 허들과 과거의 불신 때문에 의미 있는 파트너사들이 합류하지 않는 겁니다. 껍데기는 아주 화려한데 실사용자가 없는 유령 체인이 되면서 상장 폐지 불안감만 계속 짓누르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피말리는 시나리오죠.
아, 론칭은 했지만 아무도 안 쓴다. 그럼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확률 25%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조건이 뭡니까? 목표가는 얼마나 열려 있나요? 낙관적 시나리오의 목표가는 0.60달러에서 0.90달러입니다. 현재가 대비 무려 플러스 216%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죠. 2배가 넘네요. 하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첫째, 4월 스테이블넷이 어떤 버그나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 둘째, 제3자 보안 감사를 단 하나의 결점 없이 통과할 것. 가장 중요한 핵심 트리거인데요.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추가 상장되거나 국내 거래소에 재상장되어서 말라버린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팅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죠. 나머지 확률 25%의 비관적 시나리오는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합니까? 비관적 시나리오의 목표가는 0.10달러에서 0.20달러입니다. 현재 대비 마이너스 65%의 추가 하락이자 사실상 프로젝트의 세형 선고죠. 네, 한국 정부 규제에 막혀서 승인이 보류되고 실망한 투자자들의 투매가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되는 최악의 전개입니다. 거시적으로 연결해보면 결국 4월의 스테이블넷 공식 론칭 성과가 이 프로젝트의 생사를 결정짓는 첫 번째 절대적 분수령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러시안 룰렛이네요. 이기면 3배를 먹지만 지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극단적인 양방향 리스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전무관님, 투자자 성향별로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입각한 전략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금의 반토막 이상을 각오하고서라도 초과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첫 번째 룰은 무조건 비중 조절입니다. 전체 포트포리오의 5% 이하로만 접근하십시오. 5% 이하라면 말 그대로 전문 알려도 내일 아침밥 먹는데 지장 없는 액수만 태우라는 거네요. 진입 타점은 어떻게 잡습니까? 철저한 분할 매수입니다. 현재가인 0.27달러에서 0.30달러 박스권에서 목표 물량의 20%만 선진입하십시오. 그리고 차트상 핵심 지지선으로 보이는 0.22달러에서 0.25달러 구간까지 밀렸을 때 30%를 추가 매수합니다. 공격적 투자자들에게 0.22달러에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고요? 아까 200일 이동평균선이 0.95달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0.22달러는 지지선이 아니라 그냥 낭떠러지 바닥에 있는 함정문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거기가 버텨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기술적으로 0.22달러는 강력한 펀더멘털 지지선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최저점이었던 0.19달러라는 절대 방어선을 앞두고 형성되는 마지막 심리적 매물대입니다. 세력들의 방어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군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걸 아는 세력들이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즉 데드캣 바운스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량을 100% 싣는 게 아니라 30%만 담으라는 겁니다. 나머지 50%는 언제 들어갑니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4월 메인넷 출시라는 확실한 호재와 실사용 데이터가 눈으로 확인된 직후에 올라타는 확인 후 베팅 전략을 써야 합니다. 절대 예측해서 풀매수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쪼개서 들어가라는 거군요. 그럼 이 야수들의 탈출 버튼, 절대 손절선은 어디입니까? 52주 최저가인 0.19달러입니다. 만약 이 선이 1분봉으로라도 이탈한다면 그건 단순한 지지선 붕괴가 아니라 내부 정보가 터졌거나 대규모 엑시트가 시작됐다는 신호군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시장가로 청산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신이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핵심은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철저한 손실 통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처럼 하루하루 차트 볼 시간도 없는 보수적 투자자는 어떻게 합니까?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전략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절대 진입 금지, 관망 필수입니다. 그래도 4월 호재가 아주 명확한데 막 포모가 올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변환되는 그 끔찍한 과정을 굳이 내 돈 내고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보수적 투자자가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허락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4월 스테이블넷 출시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어야 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거래량이 하루 1,000만 달러, 즉 10 밀리언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로 직접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허리에서 사더라도 안전보장 비용을 확실히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6개월 동안 내 자본을 그냥 놀립니까? 대안을 좀 주시죠.
명확한 대체제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섹터의 성장에 베팅하고 싶다면 이미 생태계 검증이 완벽히 끝난 이뮤터블 X, 로닌, 폴리곤 같은 대안으로 자본을 돌리십시오. 아니면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이 변동성 장세에서 멘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네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극단적인 차트를 보면서 레버리지 쫙 당겨서 단타 치려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투기적 트레이더들을 위한 뼈 때리는 경고도 하나 해주시죠. 단기 트레이더분들 명심하십시오. 앞서 강조했듯 현재 24시간 거래량이 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말은 호가창이 종이장처럼 얇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선불 10배, 20배 레버리지를 쓴다. 누군가 시장가 매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슬리피지 폭탄에 여러분의 포지션은 스치기만 해도 강제 청산당합니다. 선물 거래를 굳이 하셔야겠다면 레버리지는 절대 1배에서 2배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지금은 기술적 분석이 통하는 장이 아니라 유동성 함정 장세입니다. 100만 달러 유동성에서 고배율 레버리지를 땡기는 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지뢰밭에서 탭댄스를 추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제 이 밀도 높은 심층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시청자분들이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머릿속에 아주 꽉 각인해야 할 4대 치명적 리스크 짚어주시면서 최종 지침 내려주시죠. 어떤 환상적인 호재 뉴스 앞에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4대 치명적 리스크를 못 박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존 리스크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에서 추가 상장 폐지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은 즉각 제로에 수렴하며 프로젝트 전면 중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리스크. 2025년 해킹의 악몽이 단 한 번이라도 재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뱅크런 사태로 직행합니다. 셋째는 규제 리스크였죠? 한국 금융당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제동을 걸거나 체인링크 연동을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해석할 경우 4월의 핵심 모멘텀 자체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극도로 얇은 유동성 탓에 트위터 찌라시 하나만 돌아도 순식간에 마이너스 20%가 꽂힐 수 있는 폭탄입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리스크네요. 이 모든 데이터와 분석을 관통하는 한 줄 요약, 최종 행동 지침은 무엇입니까? 이 분석 자료의 최종 결론을 다시 반복해드립니다. 위맥스는 메인넷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잠재력 자체는 거대하죠. 무기 자체는 훌륭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 잠재력에 맹목적인 희망 회로를 돌려 풀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시장은 냉혹합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실제 유동성을 끌어올 수 있는지 4월 스테이블넷 메인넷 출시 성과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뒤에 움직이십시오.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절대 지갑을 열지 말라는 압도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인링크와의 옴니체인 연동, 1억 달러의 초기 유동성 확보, 이 세계 최초라는 눈부신 기술의 발전이 과연 한번 무참히 깨져버린 사람들의 신뢰를 덮고 굳게 닫힌 시장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코드가 완벽해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신뢰란 한번 금이 가면 영원히 물이 새는 깨진 유리잔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의 계좌를 걸어야 할 이 잔인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국 4월의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팩트로 무장한 다음 심층 분석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